네, 오늘은 실용음악과 입시 가이드 세 번째 시간으로 입시곡 외에 추가 질문이나 면접을 왜 하는지와 교수님들께서 어떤 내용들을 질문하시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이나 면접을 하는 이유는 실용음악과의 특성상 클래식처럼 모든 악보가 다 주어진 상황에서 합주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보는 악보들은 대부분 뭐 간단한 코드 진행과 멜로디, 최소한의 약속들만 기보된 것을 가지고 이제 즉석에서 합주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 뭐 연주적인 센스나 감과 리듬에 대한 이해, 화성에 대한 이해 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게 매우 어려움이 큽니다. 보컬도 마찬가지로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기성곡만 카피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자신의 자작곡도 불러야 하는 상황도 많고요. 또는 다른 학생들의 곡을 불러야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 뭐 작곡하는 학생들이 뭐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라면 노래를 직접 불러주는 가이드를 받아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멜로디와 가사 정도만 그려진 악보를 보고 이제 보컬이 알아서 좀 잘 불러줘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특정 장르, 특정 노래 한 곡만 잘 불러서 입학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자작곡들이나 학교에서 진행되는 수업들을 잘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실용음악과에서는 대부분의 학교가 입시곡 외에 추가곡이나 추가 지문, 면접 등을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어떠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물어보시거나 그 내용들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트 보면 공통적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은 이제 음악한 기간, 뭐 시작한 계기, 앞으로의 계획, 뭐 본교를 지원한 이유, 좋아하는 뮤지션, 뭐 밴드나 공연 경험이 있는지 등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는 당장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음악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인지 그럴 만한 의지가 있는 학생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보컬 파트는 입시곡과 다른 스타일의 곡, 예를 들면 뭐 입시곡이 가요이면 뭐 팝을 시킨다던가 뭐 느린 곡을 했으면 뭐 빠른 곡, 리듬이 있는 곡을 해보라고 한다든지 그러한 요구들이 가장 많고요. 또 최근에는 뭐 자작곡을 쓰는 친구들도 있고 뭐 심지어 뭐 미디 작곡을 하는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있나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시창이라고 해서 처음 보는 멜로디를 피아노 없이 정확한 음정이나 박자로 읽어낼 수 있는지도 아주 중요한 시험인데요. 이는 이제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학교들에 따라서 서울예대나 동아방송예대 같은 경우는 추가 질문이 아닌 아예 시험 내용에 2차 시험으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컬도 즉흥적인 상황이나 멜로디 작곡 능력을 체크하기 위해서 스케치라든가 뭐 즉흥 애드립 같은 걸 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보컬의 내용이고요. 다음은 기악 파트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억 파트는 사실 입시곡보다 추가 지문이 훨씬 더 중요한 파트라고 할 정도로 즉석에서 시키는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제 대표적인 것은 초견이라고 하죠. 초견이라는 건데 이제 처음 보는 코드나 멜로디를 가지고 즉석에서 여러 가지 장르로 반주도 하고 즉석 솔로도 하는 시험입니다. 뭐 입시곡 이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랑 거의 무조건적으로 시키신다고 보면 되고요. 뭐 요즘은 또 다른 시험도 있는데 요즘 MR 풀어주고 그걸로 즉석에서 이제 어울리게끔 MR에 어울리게끔 처벌하는 요구도 많이 시키는 내용이고요. 아예 이제 뭐 동아방송예술대학 같은 경우에는 즉석에서 재학생들과 같이 즉흥 연주를 해보라는 합주를 해보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뭐그 외에도 뭐 더 많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지만 뭐 이론이나 뭐 첨언 같은 것도 당연히 시켜볼 수 있는데 작곡 파트는 본인의 자작곡으로 입시를 보게 됩니다. 입시공들은 한두 곡만 써가시면 절대 안 되고요. 입시공은 들어보시고 더 추가곡을 시키시기 때문에 뭐 적어도 한 3-4곡까지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작곡을 들어보고 나서는 기악 파트랑 마찬가지로 코드 충연도 시키시고요. 뭐 작곡 전공이다 보니까 즉석에서 영감을 받아서 즉석에서 작곡을 해보라는 요구도 많이 시키십니다. 그리고 요즘은 작곡 전공들도 미디를 조금 잘하는 친구들이 많고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미디에 대한 질문을 요구를 하시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싱어송라이터 전공인데요. 싱어송라이터 전공은 본인이 직접 작곡도 하고 노래도 하고 악기까지 해야 되는 전공인데 그만큼 준비할 것도 많고 또 3가지를 다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 그런 파트입니다. 역시나 자작곡을 한두 곡만 준비하시면 안 되고요. 3-4곡 이상 추가곡을 준비해 주셔야 되고 싱어송라이터들한테는 사실은 뭐 음악적인 질문도 물론 하실 수 있지만 좀 예를 들면은 뭐 영감은 어디서 얻는지 뭐 최근에 어디 읽은 책은 어떤 거가 있는지 그리고 뭐 감명 깊게 본 영화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런 좀 약간 감성적인 질문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적인 질문과 더불어서 이런 스토리들을 좀 잘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미디 전공인데요. 미디 전공은 이제 최근에는 작곡 전공보다도 경쟁률이 세졌을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좀 지원하는 전공인데요. 미디 전공은 본인의 입시고 컴퓨터로 작업하고 그 작업 일지로 가져가서 교수님들과 면접을 꽤 오랜 시간 진행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만든 곡에 쓰인 뭐 악기라든가 이펙터들이라든가 이걸 기술적으로 음악적으로 잘 설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걸 어떤 식으로 왜 썼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좀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외에도 음향 지식이라든가 뭐 신디사이저 같은 악기들에 대한 지식들, 뭐 그거를 좀 이론적으로 좀 설명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음향이라는 게 워낙 중요한 시험이다 보니까 아예 서울예대 같은 데 2차 시험으로 따로 있어요. 미디 전공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됩니다. 또 미디 전공의 경우는 좀 피아노도 쳐보거나 역시나 코드 초견이라고 기악 파트에 시켰던 그 내용들을 똑같이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양이 많아 보이시다 보니까 겁이 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 내용들을 다 시킨다는 건 아닙니다. 결론은 실용음악과 잘 적응할 수 있는 친구인지 그걸 보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내주시는 내용들 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고 연습도 매일매일 꾸준히 하신다면 충분히 이 내용들을 소화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상으로 입시 가이드 세 번째 시간 실용음악과 입시곡의 추가 질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